안녕하세요, 라진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대성공과 날개가 꺾였다는 뉴스는 단 하루 차이에 일어났습니다. 사용자의 실수가 포함된 거라지만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갤럭시 폴드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엔 5G로 출시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5G 요즘 어떤가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런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애플의 웃지 못할 속사정, 그리고 5G 미래를 보고 삼성이 웃는 이유에 대해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5G는 우리나라가 최초 타이틀을 얻으며 그 실성능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 5G를 산 실사용자들의 5G 속도 이야기가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LTE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춰 LTE보다 조금 빠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통신사들이 LTE보다 속도는 최고 20배 빠르다고 이야기했었고, 통신을 주고받을 때 멈춤 현상인 지연 또한 거의 없는 실시간 통신이라고 홍보를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5G 휴대폰 사용자들은 LTE와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겠다거나 심지어 LTE보다 느리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5G가 LTE보다 아직 확연하게 빠르지 않다는 건 통신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합니다. 현재 LTE의 최고 속도가 1GBps이거든요. KT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5G 속도가 현재로서는 1.6GBps 정도 나올 것이고, 향후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나 다양한 무선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20GBps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문제인 것은 5G 이용 가능 지역 커버리지를 벗어났을 때 휴대폰이 LTE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단말기가 통신망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자 5G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하라는 웃지 못할 조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5G가 왜 이렇게 안 터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5G 통신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5G망이 얼마나 부족한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주파수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5G의 주파수는 3G나 LTE보다 주파수 대역이 매우 높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높으면 커버리지가 좁기 때문에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5G는 3G나 LTE보다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설치한 5G 기지국을 보면 4월 기준 LTE 기지국 수 15만 개의 10분의 1 수준인 SKT는 15,207국, KT는 17,236국, U+는 11,363국뿐입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LTE가 터지는 지역 중 10분의 1만 5G가 된다는 거고, 5G 기지국 커버 지역이 LTE 기지국 커버 지역보다 좁은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지역은 더 좁은 겁니다. SK텔레콤과 KT 등이 공개한 커버리지 맵인 5G 이용 가능 지역 지도를 봐도 5G망 사용 가능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습니다. 통신사들은 일단 도심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통신망 설치를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강남 지역도 5G 불가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내에서 통신을 사용하려면 건물별로 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6월부터 통신사들이 함께 설치한다고 하니 현재 실내에서도 5G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5G가 제대로 터진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2023년이 돼야 완벽한 5G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왜 웃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애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폰의 애플과 퀄컴이 최대 270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의 특허 소송을 둘러싸고 갈 때까지 갔다 이 둘은 전격 합의했죠.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애플이 퀄컴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손해배상 금액만 최대 270억 달러, 약 30조 원을 불렀는데요. 같은 해 7월 퀄컴 역시 로열티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계약 내용을 위반한 애플에 70억 달러, 약 8조 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모든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바로 5세대 이동통신 5G 모뎀칩 때문입니다. 애플은 퀄컴의 협조 없이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5G 기능이 장착된 아이폰을 내놓지 못할 위기였죠. 2016년 아이폰 7 때부터 애플의 모뎀칩을 납품했던 인텔이 5G 모뎀칩 양산 속도가 예상 대비 더딘 까닭에 미 현지 언론 상당수도 애플이 올해는 물론 2020년에도 5G가 가능한 아이폰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는데요. 애플은 퀄컴에 절대 굽히지 않으려고 삼성에 5G 칩셋을 공급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삼성 측에서 물량 부족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이러한 이유로 퀄컴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를 두고 로저 K 엔드포인트 테크놀로지 애널리스트는 시넷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애플이 타워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퀄컴의 주가가 양사간 합의 직후 23% 넘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퀄컴도 혹여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 기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두 회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했던 각종 소송 약 80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뿐 아니라 향후 6년간 특허 공유인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은 그간 퀄컴에 지급하지 않는 로열티 가운데 불특정 금액을 일시불로 내기로 했다는데 이게 웃지 못할 속사정 아닐까 싶네요. (5G) 모뎀칩 양산에 더뎠던 아이폰에 모뎀칩을 납품하는 인텔은 엊그제 뉴스로 모바일 5G 모뎀칩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또 한 차례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률 1위 업체 애플과 모바일 칩 1위 업체 퀄컴이 특허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순식간에 많은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TE 모뎀칩에서 삼성전자는 4위였지만 현재 5G 모뎀칩 시장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 퀄컴이 87.9%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겨우 7.5%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3위인 인텔이 5G 통신칩 양산을 일단 포기하면서 삼성전자가 2023년에 점유율을 무려 20.4%까지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5G 모뎀칩을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퀄컴과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삼성전자 등 3곳만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자세로 인해 미국 내 입지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된다고 본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 연구원은 인텔의 시장 철수로 인해 삼성전자로선 5G 모뎀칩 분야에서 일종의 과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며 퀄컴의 모뎀 시장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지겠지만 삼성 역시 하기 나름에 따라 시장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휴대폰용 모뎀칩을 포기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간 약세를 보였던 비메모리 시장에서 파이를 키울 기회를 맞이해 웃을 수 있게 된 거죠.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5G에서도 자사의 5G 모뎀칩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했는데요. 5G 모뎀을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고 합니다.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5G 모뎀칩 역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퀄컴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누릴 전망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힘을 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참 소중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라딘이었습니다.